오늘 컨텐츠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짠!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162년 몽골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태무진이에요. 태무진. 태무친이라고도 불러요. 별명은 신의 재앙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칭기스칸이에요. 자, 칭기스칸 등장 이전의 몽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대단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어땠고 그 이후는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칭기스칸 등장 이전의 몽골족은요, 8세기 중엽에 등장했어요. 8세기 중엽부터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 몽골족들은 흑룡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목축이랑 수렵을 하던 부족이에요. 이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불을 뜻하는 몽고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11에서 12세기 전후에 몽골 고원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몽골족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이래요. 단군 신화처럼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거야. 늑대는 남성 전사를 뜻하고요. 흰 사슴은 여성 종교 지도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 둘이 낳은 바타차칸이라는 아이가 몽골족의 시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단군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몽골족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시대적 상황은 당시 여진족, 금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옮겨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금나라는 같은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 요 나라에게 핍박당하면서 막 내가 너네들 다 부셔버릴 거야 라면서 복수심을 키워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딱 되었는데, 금나라가 실권을 딱 장악을 한 다음에 똑같이 자기들처럼 유목민족이었던 몽골군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했냐면 산하 제한을 했어요. 애들을 일정 이상 못 낳게 했어. 더 많이 낳으면 병력을 키워서 자기들을 치러 올 테니까.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들은 몽골족들은 뭐 엄청 다 강하고 말 다 잘 타고 그냥 금나라 다 엎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돼요. 당장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목민족들은 겨울이 되면 막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막 물도 찾아다녀야 되고 막 우리가 키우던 양들 막 잡아야 되고 말 잡아야 되고 막 먹을 거 없어하고 풀뿌리 뜯어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가지고 약탈을 해서 다른 부족들을 쓸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중소부족이 한 50개가 있었어. 유목민족들이 같은 몽골족인데 시족끼리 모여가지고 50개가 서로 막 겨울만 되면 싸워대는 거야. 그러니까 뭉칠 수가 없는 거지. 서로 털리고 털리는 이 관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강한 리더 밑에 들어가야만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몽골족들은 언제든지 내가 지지하는 리더를 버릴 수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얘한테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얘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강한 리더 밑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져서 무조건 배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 야,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야, 다 들어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족에서 누가 나한테 넘겨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너네들 다 지켜줄게. 내가 너네들 다 복수해줄게 라고 하면서 넘어온 그쪽 부족들을 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리더는 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몽골족들은 절대 단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나라는 이걸 이용했어요.
몽골족들 사이에 부족 간의 내부 분열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 금나라에 대항할 수 없도록 내부 분열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철저한 힘의 논리를 따르는 유목민족인 몽골족을 통합시킨 것도 모자라 금나라에게 항복을 받아낸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이에요. 자, 이제 대충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죠? 이 칭기스칸의 본명은 보르지긴 태무진이에요. 그러니까 보르지긴 씨족의 부족장이었던 아버지 예수게이의 밑에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왜 태무진이라고 지었냐면 이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이라는 다른 부족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타타르족과 승리를 할 때쯤 이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타타르족의 부족장 이름이 태무진 우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장의 이름을 따와서 그대로 아이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태무진이 됩니다. 자, 근데 태무진의 엄마는 원래 다른 남자랑 결혼해 있었는데 예수게이가 납치를 해가지고 내 마누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된 케이스입니다. 몽골족들은 그런 게 엄청나게 잦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어. 내가 약탈하면 다 내 건 거야.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무조건. 힘의 논리. 그런데 그렇게 태무진이 9살쯤 됐을 때 아니 뭐 부족장의 아들이면 뭐 그렇게 고생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태무진이 9살쯤 됐을 때 아버지 예수게이가 태무진을 다른 부족의 보르테라는 여자아이와 약혼을 시켰는데 돌아오는 길에 타타르인에게 독살을 당했어요. 정말 비겁한 일이었어요. 진짜 비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몽골족들은 무조건 자신의 식객한테는 다 잘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손님인 척 받아주고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치사한 거야, 이거. 그렇게 아버지 예수게이가 강력한 부족장이었던 아버지 예수게이가 사망하자 부족장이 죽었잖아.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9살짜리 얘? 말도 안 돼. 우리 다 죽어. 야, 가자. 이러고 짐 싸서 보르지긴 이 씨족들이 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의리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원래 몽골족들이 그래요. 바로 갈아탑니다. 그러자 정말 어머니랑 형제 포함해서 성인 남성 단 한 명도 없이 이 부족에 9명이 남아요. 근데 9명이서 초원을 어떻게 관리해요? 어떻게 말을 키우고 어떻게 양을 키우고 어떻게 해? 그리고 만약에 초원을 지킨다고 해도 성인 남성 한 명도 없는데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끌려갈 거고 우리는 그 부족 밑에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떠돕니다. 뭐 양고기, 우유? 택도 없죠. 풀 뜯어먹으면서 살았어요. 풀뿌리 막 뜯어먹고 막 물고기 막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어. 유목민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보르지긴 씨족이 다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곧 타이치 우드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9명밖에 이 안 남은 가족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 태무진을 데리고 가서 포로처럼 노예처럼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받았던 학대 때문에 이후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수년간 엄청나게 고생했어. 그렇게 고생 막 학대 당하다가 이제 막 탈출을 하려고 열심히 탈출을 딱 했는데 도망을 쳤는데 추격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무진이 열심히 도망을 가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강에 팍 뛰어들었어요. 밤에 어두우니까
뛰어들면 안 보이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에 들어가가지고 쳐다본 거야. 숨을 쉬어야겠고 지나가는지는 봐야 되잖아.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내놓고 이렇게 두리번 보는데 추격대가 눈앞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추격대원 중에 맨 마지막에 가고 있던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 버립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치라온이라는 추격대원이 어디 갔나 라면서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태무진이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물 밖을 걸어 나와서 치라온 옆에 서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모르는 척 해줬다는 건 나에 대한 호감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부족에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었거나 뭐가 됐든 나한테 일단 호의적이겠다. 날 잡아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치라온 바로 옆에 서가지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진짜로 치라온이 자기 목숨을 걸고 태무진을 탈출시켜줬어요. 이후에 이 치라온은 태무진의 부하가 됩니다. 그렇게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부족원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9살에 약혼했었던 보르테라는 여인을 17살에 다시 찾아가서 우리 약혼했었으니까 결혼해 이제! 라고 한 거야. 근데 원래 당시 결혼 풍습이요. 대릴사위로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몽골족의 이 결혼 풍습은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할 거면 남자가 이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대신 노동력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되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가야 됐어요. 근데 태무진이 갑자기 17살 돼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서 야, 약혼자 왔어! 결혼해! 이러니까 그쪽에서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해도 할 말은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쪽 집안에서 장인어른이 될 이 데이세첸이라는 사람이 태무진을 아주 좋게 봤어요. 태무진을 보자마자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는 남자다 라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대릴사위제 이런 거 필요 없이 17살에 보르테를 찾아오니까 결혼해! 이래서 결혼시켜줬어요. 이로써 태무진의 부족 세력이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태무진은 이걸 이용해서 새를 더 불려서 아버지와 안다였던 사람을 찾아가요. 안다라는 건 의형제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라고 생각되었던 옹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옹칸을 찾아가서 모피를 주면서 일종의 후원 같은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력도 작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었던 태무진이 그냥 가가지고 옹칸한테 우리 아빠 알아요? 예수계인데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저 좀 먹여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으면 정말 식객이잖아요. 근데 태무진은 자기 세력을 이끌고 감으로써 조금이나마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라는 식으로 동맹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옹칸은 태무진의 해산된 씨족들을 모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자무카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무진은 2만의 병력을 얻게 됐어요. 조금씩 예전의 세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약간 장비 좀 훌륭하게 찾다 싶고 무기 좀 좋은 거 들었다 싶으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보스몹 잡으러 가야 되죠. 보스몹을 잡으러 갑니다. 당시 강력했었던 부족이 몇 개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였던 타타르족, 자기를 노예처럼 데려갔던 타이치우드족, 그리고 임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를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그래서 훗날 자신의 장남을 평생을 혈통 문제로 고생하게 만드는
메르키트족 이렇게 세 부족이 있었어. 이 정복할 상대가 3명이 있었는데 어디를 먼저 쳤을까요? 메르키트족을 쳤어요. 아내를 찾으려고. 근데 정말 이게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게 태무진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아내가 잡혀가고 나서 9개월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9개월 뒤에 돌아오자마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뭐 6달, 뭐 10달 이러면 대충 시기가 예상이 가는데 정확하게 9달 있다가 애를 낳으니까 이게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장남 주치라는 아이는 정말 평생을 혈통 문제에 시달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태무진은 메르키트족을 치게 되고 승리하면서 세력을 더욱더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1189년 27살의 나이에 옹칸의 승인 아래 시족, 부족회의, 쿠릴라이라는 걸 소집을 해가지고 칸의 칭호를 획득합니다. 근데 이때는 징기스칸이 아니라 태무진 칸이에요. 막 와 징기스칸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족 우두머리 태무진 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태무진 칸이 이름을 조금 날릴 때쯤 금나라에서 요청을 하나 해와요. 야, 저기 타타르족이 요즘 좀 난린데 너네 타타르족 좀 치면 안 되니? 이러면서 타타르족을 정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오랜 숙적이었던 타타르족을 무찌르게 되고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서 금나라로부터 아주 작은 자기를 받게 돼요. 근데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금나라가 태무진 칸이 있어? 또 아니었어요. 그냥 뭐 옹칸 옆에 따라다니는 애 그냥 뭐 타타르 쳤다니까 뭐 하나 주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때 태무진은 금나라가 몽골족들을 이간질시킨다라는 걸 간파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갔단 말이야. 메르키트족도 잡고 타타르족도 잡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적이었다가 아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군이었다가 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아주 대표적으로 아군이었다가 적이 된 인물이 바로 친구였던 자무카예요. 처음에는 옹칸이 붙여줘서 친구로 잘 지내서 과두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태무진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자 태무진을 떠났다가 이후에 양심을 품고 타타르족, 타이치우드족, 메르키트족 이런 연합군을 만들어서 태무진을 공격하게 이릅니다. 이때 역으로 태무진은 적군이었다가 아군이 될 사람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될 아군을 만나요. 태무진이 한 타이치우드족 병사의 활에 맞아서 목을 스친 거야. 그래서 목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이때 젤메라는 사람이 이 태무진을 구해가지고 밤새 막 지혈을 해주고 막 적진에 들어가갖고 말젓을 막 짜가지고 어이구 태무진 이러면서 막 말젓을 먹여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무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상처를 다 감추고 타이치우드족이랑 타타르족을 다 이겨가지고 포로들을 잡아서 물어봐요. 전에 누가 내가 아끼던 말을 쐈었는데 누구야? 내가 말 되게 아꼈었는데 누가 말을 쐈더라고? 라면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한 병사가 내가 쐈소! 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쐈소, 내가 말을 쐈소가 아니라 내가 쐈소. 그런데 내가 쏜 건 맞지만 내가 노렸던 건 당신의 말의 목이 아니라 당신의 목이었소. 이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암살 시도를 그냥 막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무진이 패기가 마음에 든 거야. 어우씨,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말을 한 피를 하사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말을 딱 타고 도망가 버렸어. 타이치 우도족으로 도망가 버렸어. 뭐지? 순식간에 말 뺏기고 배신당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태무진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어. 왜냐하면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다고 그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놈은 의리도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패기도 마음에 들고 의리도 마음에 들어. 대박. 쟤 내 거 할 거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자기 부하로 삼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름을 버리고 제베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줍니다. 제베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베는 활을 어마어마하게 잘 썼어요. 진짜 잘 써서 나중에 이 몽골 군대가 유럽 원정을 뛰게 되는데 제베가 별명이 붙어요. 화살백작. 그래서 이때 제베라는 인물을 얻게 되고요. 이 제베는 징기스칸의 누케르이자 사준 사구 중 사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케르는 약간 맹우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 몽골족들은 씨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씨족이 중요하고 우리 타이치 우두족이고 우리 보르지긴족이고 라는 되게 씨족의 의미가 강했는데 이 칭기스칸을 만나면서 몽골족들이 점점 맹우, 내 친구, 전우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케르라고 불렀는데 사준 사구는 뭐냐 하면 사주는 네 마리의 준마를 뜻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전략을 담당하는 수뇌부들입니다. 그리고 사구는 네 마리의 충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직접 전투에 나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베가 사구 중 한 명이었던 거지. 그리고 제베와 함께 되게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수부타이입니다. 이 수부타이는 원래 제베의 부하 장수였어요. 근데 이 칭기스칸 밑으로 들어오면서 제베랑 같은 급이 된 거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베가 의리 있고 활을 잘 쏘고 적당히 머리가 좋은 최전방에 배치하는 장수라면 수부타이는 징기스칸한테 되게 잘 맞는 전술을 함께 고민하면서 전술 관련해서 되게 총애를 받은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 몽골군이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 다들 말렸어요. 되게 걱정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잖아요. 얼마나 추울 거예요. 우린 거기 못 가요. 안 돼요. 라고 할 때 수부타이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 왜? 추워서 강물이 얼면 얼수록 우리의 말들이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말만 타고 가면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몽골군들한테 안 좋은 환경은 눈이 내리다 말고 땅이 얼다 말고 이래가지고 질척질척한 땅이 더 안 좋은 거지 완벽하게 추워서 얼어버린 땅은 이 몽골군들한테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몽골 역시 최하 영하 26도 막 이렇게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군들은 추위에도 적응할 수 있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역발상을 하면서 정말 안심하고 있었던 러시아를 한 번에 치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이런 장수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늘 능력만 있으면 적군 아군 안 가리고 다 받아들였어. 인재라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등용된 인재들은 절대 징기스칸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게 징기스칸이 성공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태무진 시절에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으면서 막 자무카를 이기고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문제가 터지죠. 어떻게 막 승승장구만 하겠어요. 처음에 도와주었던 옹칸이 문제예요. 이 둘이 같이 정벌을 하러 갔다가 나이만족을 정벌을 하러 갔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나이만의 군주 중 한 명을 죽이고 나이만족의 칸이랑 충돌을 했는데 이 칸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옹칸이. 그래서 옹칸이 새벽에 태무진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나이만족에서는
옹칸이 좀 더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옹칸을 치러 간 거야. 그래서 태무진은 자다가 옹칸은 도망가 버렸고 다른 족들은 막 옹칸을 쫓아서 막 가. 뭐야? 야, 일단 살리고 보자. 이래가지고 옹칸을 막 도와가지고 막 다 죽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새벽에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네? 참, 어이가 없네?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옹칸이 아차 싶은 거지. 아, 이게 아닌데. 아우, 우리 태무진이. 아유, 우리가 본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에이, 그 있잖아. 잘해봐. 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랑 의형제 맺어가지고 잘 좀 지내봐. 내가 아빠처럼 잘해줄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죠. 태무진이랑 의형제를 맺었던 옹칸의 아들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태무진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라면서 이 옹칸을 막 부추긴 거예요. 아버지, 치자! 이러면서 이제 막 부추긴 거지. 그러니까 옹칸이, 아, 그럴까? 제가 점점 좀 칸 되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번에 내가 급해가지고 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아,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이건 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무카를 찾아가서 자무카랑 연합군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태무진을 급습하게 됩니다. 이때가 태무진이 아닌 징기스칸에게 일생 최대의 위기라고 불릴 굽타산의 깃발 전투가 시작이 돼요. 믿었던 옹칸에게 정말 은밀하게 밤에 암살과 기습을 시도당했기 때문에 정말 자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습이다! 라고 하니까 막 일어나서 야! 다 일어나! 도망가! 이래가지고 한밤중에 부족민들을 막 깨워가지고 대탈출을 막 하는데 이미 적들은 우리 병력을 다 알고 있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막 뛰어온 애들이랑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도망가는 애들이랑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 초원에서 부딪혀봐야 좋은 꼴을 못 보겠다 라고 순간 계산했던 태무진은 굽타산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결국 수적 열세에 밀려서 따라잡혀 버립니다. 그렇게 평원에서 대규모 연합군에게 포위가 돼요.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포위가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군은 열심히 싸우는데 가운데에서 싸우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막 친한 친구,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내 전우들이랑 점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모여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부족끼리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연합군에게 둘러싸여서 완전 각계격파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완전 죽기 딱 좋죠. 점점 기세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편들은 어디서 싸우는지 죽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태무진은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나도 도망을 가야 되나 싶고 기병의 장점이 안 된다 싶으면 도망가거든. 초원이잖아. 같이 말 타고 있잖아. 뚫고 치면 막 가면 걔도 말 타고 나도 말 타고 어떻게든 도망은 가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를 썰고 있던 이 연합군이 다른 쪽에 붙겠죠. 아, 쟤네는 뭐 도망가네, 냅둬. 야, 다른 쪽 치자. 이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이 더 빨리 지게 되겠지. 다른 쪽 부족들이. 자, 그래서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을 가야 되나? 이대로 죽나?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태무진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아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길다르라는 전사한테 명령을 내려요. 바로 굽타산이라는 작은 언덕에 이 태무진 칸의 깃발을 꽂아라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굽타산을 갈라 그러면 얘도 적진에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야. 산을 갈라 그러면 적진을 뚫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아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길다르는 명령 하나만 듣고 알겠습니다 하더니 막 뚫어가지고 굽타산에 가서 깃발을 빡 꽂아버렸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원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언덕 위에 우리 편 깃발이 꽂혔어.
뭐야? 태무진이 싸우나 보다. 우리를 버리지 않나 보다. 도망 안 갈 건가 보다. 야, 우리도 죽어. 야, 싸워.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패기가 막 올라가게 되고 막 기세등등해지면서 야, 악착같이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기가 중요해. 그래서 이들은 죽을 때까지 맞서 싸웠고, 길다르라는 전사 역시 이 높은 데에 꽂혔으면 우리 편만 보는 건 아니잖아. 적군들도 다 보고, 야, 저거 뭐야? 야, 깃발 빨리 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적군들이 이 국타산을 막 치러 올라가는데, 길다르는 죽어라고 이 깃발을 사수한 거죠.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그 결과 졌어요. 쪽수에서 밀렸어요. 근데 태무진은 이때 패배하지만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사들이 동료애가 어마어마하게 끈끈해집니다. 비록 우리 다른 부족이지만 너 나 버리지 않았어? 나 너 버리지 않았어? 우리 동료? 이렇게 된 거예요. 졌지만 의리, 사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와, 막 태무진이 그 와중에 깃발을 꽂으라고 명령했고 길다르는 그 와중에 죽어라고 깃발을 사수했고 우리들은 도망치지 않았어. 우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동료 의식이 막 강해진 거야. 그래서 이때 징기스칸은 쪽수에서 밀려도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늘 칭기스칸은 정복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쪽수에서 밀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싸우면 부족 단위로 갈라지잖아. 단위를 정하자. 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전우조를 만든 거야. 무조건 최소 단위는 10명인 아르반이에요. 1아르반 하면 10명이 우르르 오는 거야. 이 전우조는 무조건 함께 움직여요. 운명 공동체예요. 아르반이 기본 단위야. 그 다음에 100명이 모이면 자굿이 됩니다. 이 아르반이 10팀이 모이면 자굿이 되겠죠? 그리고 자굿이 10팀이 모여서 1000명이 모이면 민갓이 돼요. 그래서 이 민갓이 또 모여서 10,000명의 팀이 되면 투멧, 아르반, 자굿, 민갓, 투멧 이렇게. 그래서 이 10명은 무조건 함께 다녀요. 이 10명인 아르반은 친한 사람들끼리 구성이 돼 있었어. 내 부족, 내 친구, 내 가족, 뭐 무조건. 그리고 한 명이 잡히면 9명이 다 가서 우리가 죽든 살든 한 명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반은 보통 잘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원을 쪼개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쪼갰으면 이제 말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는 기병이잖아.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말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정복을 저 멀리까지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말을 막 타고 가가지고 근처에 가서 야, 말 쉬어. 말 물 먹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기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km마다 역참을 설치해요. 그래서 말을 바꿔 탈 수 있게 한 거야. 지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1000km 밖에 있는 군인까지 하나하나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50km마다 400마리의 말이 대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싸우다 밀리면 50km 밖에 있는 말 바꿔 타가지고 더 빨리 달려. 상대는 따라오다가 지치겠죠. 뭐 다시 싸우든 뭐 다시 도망을 가든 어쨌든 말의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꿔 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을 해서 유럽 원정을 갈 때 파발말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30km마다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파발마의 속도가 하루에 최대
96km를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파발마를 보냈던 속도가 1일 최대 105km. 하루에 105km를 달리는 거야, 말 타고. 여기에서도 역참을 바꿔서 막 타고 말 버리고 막 타고 버리고 막 타고 버리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가지고 직진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찍고 간 거리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임진왜란 발발 이후 4일 만에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타국의 그냥 커피라면 몽골인들은 티오피아. 몽골인들은 기병의 행군 속도가 1일 최대 134km예요. 기병이 그냥 막 달리는데 파발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요. 기동력이 어마어마했단 거예요. 몽골군이 러시아를 정복할 당시 원정군의 행군 속도가 1일 최대 151km. 하루에 151km를 달려요. 그리고 몽골군이 유럽을 정복할 당시 파발마 속도가 1일 최대 352km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냐면 타고 타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 그 다음에 30km에서 바깥 타잖아요. 바깥 타면 말이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준으로 달렸어요. 정말 날아가는 속도로 파발마가 달립니다. 근데 말이 호흡곤란으로 죽을 정도면 탄 사람도 죽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몽골군들의 말은 아주 특별한 말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짜리몽땅한데? 싶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닌데? 뭐 적토마 같은 거라서 뭐 다리가 8개 달린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은 다 자라도 130cm 정도밖에 안 커요. 조랑말이죠. 거의 조랑말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린애가 타도 이 정도야. 근데 대신에 위아래로 흔들림이 적어요. 유럽인들은 달리면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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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는 다리가 짧으니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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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리고 대신 지구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요 말들을 타고 달리는데 이 말들이 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몽골의 말 중에서도 훈련받은 몽골 말이에요. 특수한 훈련을 시켰는데 보통은 말들한테 뭐 안장도 씌우고 뭐 타고 올라갈 것도 만들고 옆에 이렇게 뭐 가려주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뭐 재갈도 물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말들한테 뭐 발굽도 끼우고 뭐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유럽의 말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몽골 말은 그런 거 없어요. 재갈이 물리면 말이 숨을 잘 못 쉬잖아. 폐활량이 안 좋아. 그럼 잘 못 달리잖아. 재갈 물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말들이 재갈을 안 물리면 보통 밤에 무섭거나 이렇게 좀 새벽쯤 되면 이렇게 말들이 말 투레셀 같은 거 하잖아요. 막 푸릉 푸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몽골 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밤에 암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푸릉 푸릉 막 이래버리면 다 들키잖아. 안 돼요. 절대 울음소리를 내선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우는 것들은 싹 다 처리해. 그러다 보니까 울질 않으니까 재갈도 필요 없죠. 그리고 암습을 할 때 보통 말을 타고 이렇게 있어? 아니잖아. 숨어 있어야 되잖아. 매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위풍당당 나 여기 있다. 곧 암습을 하러 갈 테다. 나는 매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들키지 않으려고 말한테 재갈을 씌운 다음에 소리 안 나게 재갈을 씌운 다음에 말 앞발을 이렇게 묶어서 옆으로 이렇게 눕혀놔요.
말도 눕히고 사람도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땅 소리 나면 말 제갈 풀려고 이렇게 앞발 풀러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타가지고 으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몽골 말들은 그런 거 없어요. 탁 이러면 누워. 말이랑 같이 누워. 옆으로 누워가지고 대기를 이렇게 타고 있다가 쫓아!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막 달리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 풀밭에 말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쫓아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마어마하죠. 훈련을 진짜 잘 시켰어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시켰냐면 말들한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막 풀죽 같은 거 써서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건초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죽을 써가지고 어이구 우리 말 어화둥둥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익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유럽군들은 종자가 와가지고 어이구 우리 기사님 말 또 드셔야지요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척박하면 풀이 아니라 풀의 뿌리를 캐서 먹어야 돼요. 근데 고운 풀, 익힌 당근 뭐 이런 거 먹이기 시작하면 말이 뿌리 찾아 먹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절대 익히거나 뭐 맛있는 거 먹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말이 물을 잘 찾는데요. 먹이만큼 중요한 게 물인데 말들이 물을 빨리빨리 찾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암말을 데려다가 암말 새끼를 뺏어와요. 근데 암말 새끼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물을 안 먹여. 말 새끼를 물을 안 먹인 다음에 초원에다 한가운데 그냥 풀어놔요. 그러면 암말이 놀래서 따라오겠죠. 내 새끼를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물 찾아야 되겠죠. 허겁지겁 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물 찾는 훈련을 시킵니다. 자연스럽게 훈련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말도 아주 힘든 훈련을 거쳐서 몽골군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열대지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독하죠. 어느 정도냐면 말이 물을 찾아도 그냥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물 이렇게 안 마셔. 물 찾으면 말들이 줄을 서. 이렇게 말도 훈련시키고 뭐 역참 같은 거 설치하고 군인을 아르반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한 게 약탈 금지예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약탈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죽이면 막 내려가지고 아 이거 활 내 거 하고 그다음에 갑옷 버려 삼뚝이 아니네 버리고 그다음에 신발 좋다 신발 벗겨갖고 내 거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인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이 싸움을 하면 싸움이 보통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막 와 싸우자 이게 아니라 와 싸웠다 이겼다 내 거 이거잖아. 파밍하느라 늦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탈품들을 아예 싸그리 다 챙긴 다음에 전투가 다 끝나고 싸그리 챙긴 다음에 너네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약탈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때 옹칸이랑 같이 했을 때는 옹칸은 되게 혈통 중심이고 막 시족, 부족장 이런 게 되게 강해서 훌륭한 칸과 훌륭한 전사들은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더 좋은 걸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이라서 태무진이랑 부딪힌 적이 많았어요. 태무진은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사들은 아씨 어차피 내가 죽인 건데 이거 가봐야 칸이 다 가질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좀 떨어지게 되고 뭔가 막 난 차별받는 것 같고 우리 칸만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잖아. 그래서 이 옹칸이랑 태무진이 부딪혔는데 이제 태무진이 장악을 하자 아예 싹 다 가져가서 한꺼번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전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부족민들 역시 불만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후에 태무진은 결국 서륙전에 성공해서 옹칸의 부족까지 격파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만족, 메르키트족, 케레이트족, 타타르족, 타치우족 뭐 다 이겼어요. 모든 부족을 이기고 그렇게 정복, 통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206년 드디어 진정한 칭기스칸이 되어서 몽골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이 몽골을 전부 다 통합을 했는데 이 징기스칸은 아주 엄격한 법률을 적용했어요. 엄격한 법률 하에 몽골 제국을 다스렸는데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훔쳐서는 안 돼. 만약에 말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를 훔쳤어도 나는 9마리를 배상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내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날 줘야 돼요. 난 이제 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강탈하는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어.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뺏으면 다 내 건 거야. 사람도 다 내 거고 말도 다 내 거고 전리품도 다 내 거였어. 근데 이젠 그걸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거의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끝은 거의 다 사형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고 이 징기스칸 역시 자기가 만든 법률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외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관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늘 징기스칸은 되게 이건 중요한 건데 왕이 된 이후에도 편견 없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등용했어요. 만약에 적을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적이 되게 특이한 전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긴 다음에 이 전술을 베껴와. 그런 다음에 내가 써. 처음 보는 되게 좋아 보이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흡수해서 내가 써. 아주 잘 활용할 줄 알았어요. 융통성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말만 타고 다니던 유목민들이 나중에 중국을 치면서 공성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목민들은 맨날 그냥 둘러싸가지고 막 활 막 야 죽여라 맨날 이러는데 공성전을 해봤겠냐고요. 안 해봤지. 그래서 중국인이나 아랍인 중에 공성 기술자를 뽑아서 투석기를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유목민들이 투석기를 만들어. 이게 나중에는 인재 등용이 어느 정도였냐면 몽골 제국이 유럽 정복을 하러 나섰을 때 오스트리아의 비내 군대가 소규모 몽골군이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이겼어. 그래서 장군 한 명을 생포를 합니다. 잡아. 야, 우리 정보 좀 빼내자. 야, 장군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쓰고 있는 투구를 딱 베꼈는데 영국인이야. 뭐 영어로 Who are you? 이랬는데 겁나 유창하게 I'm English 이래버리는 거야. 이 영국인이 어떻게 해서 몽골군에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장군이 됐고 아랍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몽골어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막 등용한 거예요. 백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절대 없었어. 무조건 능력 있으면 등용이에요. 보통은 자기 군대, 자기 전통, 뭐 자기 기술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걸 유지 보수하는 데 급급했을 텐데 이 징기스칸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모든 새로운 걸 다 받아들였어요. 재능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 세지는 거야. 다른 나라마다 다른 기술이 있고 다른 인재가 있고 다른 무기가 있을 거잖아요. 격파할 때마다 거기에 제일 좋은 무기, 사람 다 내 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이고 어쨌든 징기스칸은 나라를 세운 뒤에 법을 만들고 경제체제를 개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유목을 하지 않고 상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어.
근데 당시에 송나라가 쇄국 정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실크로드가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교역로를 새로 팝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뭐 서하, 서요, 뭐 요런 나라들에 이렇게 교역을 시도를 해요. 깨작깨작. 근데 충돌이 생깁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교역을 하려고 뚫어놨던 길이 그대로 침략로가 됩니다. 싹 들어가갖고 싹 쓸어버려. 처음에 이 서하를 먹은 다음에 호라즘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근데 여기가 호라즘의 영토를 표시를 한 거예요. 되게 넓죠. 이 호라즘 제국이랑은 평화롭게 교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호라즘은 이슬람 군대였는데, 이슬람 왕국이었는데 여기에도 기병을 썼단 말이에요. 기병을 쓰고 여기는 이미 막 동서 무역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전력도 막강하고 부도 막강하고 이래가지고 정복 왕조 우리는 호라즘 막 이러고 있는 데였어. 그래서 칭기스칸이 교역을 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매너 있게 사신을 딱 보냈어. 근데 이 호라즘에서 칭기스칸이 보냈던 사신을 다 죽이거나 모욕을 줘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호라즘에다가 편지를 한 통 써요. 너희들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전쟁인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딱 보낸 거야. 그렇게 호라즘 정복에 나섭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병 대 기병이잖아.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기병 대 기병이면 쪽수가 짱이야. 초원에서 쪽수가 밀려버리면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야 하다가 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칭기스칸의 군대는 15에서 20만 정도를 끌고 갔어요. 근데 반면에 호라즘의 군대는 한 3배, 4배 정도 되는 병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세했던 거야. 땅덩어리 봐봐요. 넓을만 하죠. 병력이 많죠.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 호라즘을 어떻게 쳤냐면 마다들 주치를 보냅니다. 주치를 보내서 호라즘의 북쪽을 쳐요. 근데 북쪽을 친 다음에 초원에다가 불을 싹 다 질러버려. 그러니까 호라즘 입장에서는 뭐지? 얘네들이 북쪽을 치고 들어와서 불을 질렀다는 건 우리 퇴로를 차단하고 남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인가? 북쪽은 버리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접수했어. 이래가지고 북쪽의 방어선을 조금 약하게 한 다음에 남쪽으로 방어선을 돌렸어요. 근데 칭기스칸은 이걸 허를 찔러서 다시 북쪽으로 들어옵니다. 불을 뚫고 들어와서 북쪽에서 막 말 타고 달려. 거기에다가 이 지역 특성상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사막이 있는데 말이 잘 달리겠어요? 아니죠. 쿨하게 말을 버려. 낙타를 타고 달리는 거야. 다 죽었어. 낙타 타고 달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삥 돌아서 서쪽을 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소규모 병력을 만들어서 남쪽에 각자 보내요. 그러니까 막 대규모로 막 남쪽을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신사납게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게릴라로 막 남쪽에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밑에 치고 옆에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완전 포위돼 버렸잖아. 그래서 각계격파를 하는 쪽을 먼저 쳐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계격파니까 우리가 우르르 모여가지고 야씨 다 몰아 야 몰아 이렇게 하면 걔네도 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몰자 모여 이래가지고 우르르 모이면 역참제도 있죠. 1000km 밖에 있는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어요. 모두 퇴각하라. 그러면 우르르 쳤다 우르르 빠지는 거야. 그럼 치러 갔다가 아씨 없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치고 빠졌던 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요. 한 곳에 모인 다음에 두둥두둥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필사적으로 공성전을 이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배운 기술, 또 공성전 기술 써먹었지. 막 투석기 해가지고 막 던지고 막 공성전에서 이게 또 수성전을 한다고 거기에서 막 없는 거 막 타일 쪼가리를 깨가지고 막 던져, 타일 던져, 타일 받아라 이러면서 막 벽돌 던지고 타일 던지고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수성전을 했는데 결국 지죠. 그래서 자신의 전령에게 수모를 주었던 오트라르의 영주를 잡습니다. 네가 우리 군대의 전령의 수염을 깎아서 보냈지? 너지? 일로 와. 이래가지고 금을 녹여요. 얼굴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트라르 영주의 탐욕을 비꼬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전방위 공격을 해오니까 뭐 옆에서 사막 낙타 타고 들어오지, 뭐 밑에서 우르르 모여갖고 들어오지, 북쪽에서 불 뚫고 들어오지, 막 방법이 없어. 방어선은 이미 다 뚫렸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 예비병력 다 깎아먹은 다음에 수도만 딸랑 남습니다. 근데 수도에는 최정예의 병력을 남겨놨어.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그러자 칭기스칸은 쪽수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사이에 심어요. 그런 다음에 야, 니네 우리 편 깃발 들어. 이래가지고 쪽수 많아 보이게 이렇게 깃발 들고 있는 거야, 포로들이. 그럼 되게 막 깃발 많아 보일 거 아니야.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옆에 막 깃발 이렇게 들고 있고. 이거에 질릴 법한데 이 최정예 군대는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칸글리족이에요. 그래서 한번 뚫어보자. 야, 우리 최정예야. 씨, 야, 몽골군 무서워 봤자지. 야, 뚫어! 이래가지고 돌격 시도를 빡 합니다. 근데 한번 딱 부딪혔는데 5만 명이 싹 쓸려버렸어. 안 되네 하다가 이제 한 번 쓸려버리고 5일 만에 항복. 몽골군에 투항해요. 근데 보통은 이 칭기스칸은 투항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줬어. 근데 얘네들은 우리 사신을 죽이고 모욕하고 수염을 깎아보냈잖아. 받아주는 척 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이 3만여 명의 수비군을 싹 다 모아서 다 처형해버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왕이었던 무하마드 2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칭기스칸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죠.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활의 최정예 제베를 보냅니다. 제베 혼자 보내요? 아니요. 수부타이 같이 보냅니다. 거의 뭐 죽으란 얘기죠. 근데 이게 장군 둘을, 최정예 장군 둘을 왕 죽이라고 그냥 보냈다고? 무하마드 잡으러 보냈다고? 무하마드만 잡는다고? 아니죠. 무하마드가 왕인데 그냥 막 도망치겠어요? 아니죠. 우리 우군, 우리 연합군, 다른 나라에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겠죠. 막 뛰어가지고 옆 나라로 가죠. 그러면 슬금슬금 제베랑 수부타이가 말을 타고 가가지고 어이구 옆 나라로 들어가시네. 옆 나라 한번 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막 또 도망을 치죠. 도망치면 이제 그 따라가면서 이제 쓸고 다니는 거야. 제베랑 수부타이가 쫓으면서 동시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끝내 무하마드는 죽어요.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죽어요. 근데 이렇게 호라짐의 예를 봤잖아. 우리가 얘네 사신을 접대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적골이 나겠구나 라는 걸 봤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른 나라들이 몽골군에 자진납세를 하게 됩니다. 아,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서하의 왕이 칭기스칸 말년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한 달만, 딱 한 달만 주시면 저희가 싹 다 비워드릴게요. 나라를 비워드릴 테니까 제발 죽이지 마세요. 라고 부탁할 정도.
그러니까 왕이 우리 백성들을 다 이끌고 딴 나라 찾아갈 테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야. 그냥 나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칭기스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하를 먹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서하를 먹어야지 유럽 정복의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하 왕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딱 보니까 우리가 다음 타겟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각이 안 나온다. 일단 지구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비워드릴게요. 딱 한 달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오케이. 한 달. 이렇게 했는데 칭기스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칭기스칸이 유언을 남겼어. 뭐라고 남겼냐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서하 사람들이 땅을 비우고 나라를 나갈 때 서하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서하의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한 다음에 칭기스칸이 죽었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야, 땅 찾으러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척 하면서 이 병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서하 사람들을 싹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언대로 서하를 쓸어버립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되게 좋은 말을 많이 남겨줬어요. 아들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든 1년이 걸리는 땅을 남겨주었다. 아버지. 근데 이 칭기스칸이 죽음이 약간 의문이야. 왜냐하면 죽은 것도 말년에 건강이 좋진 않았다고 하지만 뭐 죽은 것까지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칭기스칸의 무덤을 몰라요. 이 무덤에 40여 명의 미녀와 40여 명의 준마를 함께 묻었대요. 그러니까 순장을 하면서 거기에 당연히 뭐 막 훔친 약탈품들 다 넣었겠지. 근데 어디에 묻었는지 몰라요. 이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칭기스칸의 이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였어요. 무덤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인 다음에 어디에다가 묻었어. 묻었는데 이 무덤을 숨기기 위해서 주위에 나무를 다 심었단 말이야. 숲을 만들었어. 근데 그 숲이 6,000제곱킬로미터예요. 6,000제곱킬로미터의 어딘가가 칭기스칸 무덤이에요. 아직도 못 찾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정복왕이었던 칭기스칸이 사망합니다. 자, 이렇게 칭기스칸이 사망하니까 이 칭기스칸 밑에는 4명의 아들이 남았어요. 첫째가 그 유명한 인정받지 못한 주치고요. 둘째가 차카타이, 셋째가 오고타이, 넷째가 툴루이입니다. 500명의 부인들이 있었지만 나름 교통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딱 4명의 아들들만 딱 남겨놓습니다. 근데 주치는 호라짐 쓸었던 것만 봐도 딱 봐도 전사형이에요. 근데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지.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럼 둘째 차카타이는 완전 포악한 전사형이에요. 뭐? 누가 쳐들었다고? 야, 쓸어 이래버리는 거야. 그리고 셋째 오고타이는 그나마 좀 온화한 지략가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2대 몽골 제국의 칸은 누가 될까요? 오고타이가 2대 왕이 돼요. 2대 칸. 그리고 5대가 그 유명한 쿠빌라이고요.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의 시조입니다. 자, 이렇게 2대 칸 오고타이가 금나라를 치고
유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군의 위용이 유럽까지 퍼지게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쳤던 곳은 러시아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부타이가 우리는 단단한 땅이 더 좋아. 강이 열면 말이 강을 건널 수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빡 하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를 정복을 하는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엄청 많고 땅덩어리가 크고 엄청 춥잖아요. 뭐 막 나폴레옹도 치러 왔다가 오이씨 춥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고, 날씨가 깡패야. 우리 러시아인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치러 와봐. 와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대 민병대들은 훈련도가 되게 낮아요. 들고 있는 무기도 막 쟁기 뭐 이런 거 들고 막 와. 그 정도야. 그러니까 누가 치러 올 생각을 안 하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름 중기병이 있었어. 근데 그 중기병도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막 거치장 막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 딱 유럽의 그런 군인들, 기병들 막 쩔껑쩔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들어와. 우리가 러시아 군대다. 이러는데 러시아랑 이제 몽골군이랑 딱 마주친 거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디서 씨 넝마주이나 줍던 그지같이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활이나 깨작깨작 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서 비웃다가 겁나 털리죠. 처음에 이 몽골군을 마주한 러시아 군대는 뭐야 이 그지들은, 에이씨 야 쓰라! 이래가지고 인해 전술로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털었지. 근데 이때 몽골군들이 썼던 전술이 망구다이라는 전술이에요. 일명 치고 빠지기, 위장후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몽골군을 거의 다 이겼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막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가는 거야. 막 말도 상처 입어서 막 쩔뚝쩔뚝 도망가고, 사람도 막 이거 너무 너무 아프다. 아이고 죽네, 나 죽네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도망을 가는데 이게 잡힐 듯 잡히지 않아. 그래서 밤이 되니까 얘네도 도망을 가고 우리도 이제 도망가다 잠자고 우리도 쫓다가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캠프 치고 얘네도 캠프 치고 이래가지고 야, 잔 다음에 쟤네들 말은 이미 다 지쳤고 부상 입었고 우리 쫓아가면 내일 그냥 싹 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야. 야, 가자. 자자. 이래가지고 딱 자. 근데 몽골군들은 사사삭 와가지고 캠프에서 지친 말들을 바꿔줘. 훈련 잘 된 체력이 만땅인 말들을 바꿔줘. 그런 다음에 싹 빠져. 그럼 이제 아침이 됐어. 야,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다그닥 가는데 말들이 뭐가 이렇게 체력이 좋아. 가도 끝이 없어. 근데 거의 다 잡았다 하는데 눈앞에 몽골 정규군이 다 있어. 그래서 몽골군의 본진을 마주하게 되고 싹 다 털려버립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몽골군의 속도를 알았으면 속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엄청 빠른데 왠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는데 진짜 속도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러시아 군대가 우르르 막 인해 전술을 끌고 가지고 20만 군대를 막 모여가지고 야, 우리 본진 쳐! 야, 이거 여기다가 캠프 만들고 너는 저기 가가지고 우리 천막 만들고 사령부 천막을 만들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땅 캠프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근데 몽골군들은 이미 앞 다쳤고 뒤까지 돌아서 뒤도 다 막았어. 눈 떠보니까 좌우에 사방에 다 적이네. 싹 포위돼서 싹 털려요. 자, 이렇게 몽골군이 당시 러시아를 지배를 하는데 원래 러시아의 수도는 키예프라는 지역이었어요. 수도가 키예프였는데 몽골군들이 식민지 수도를 모스크바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러시아의 수도가 잠정적으로 모스크바가 되어간 거죠.
자, 이렇게 러시아를 친 다음에 폴란드를 치러 갑니다. 근데 폴란드는 러시아 소식을 들었잖아. 야, 러시아 애들이 어디 뭐 왕초 그지 같은 애들한테 털렸단다. 야, 근데 쟤네들이 엄청 세대. 야, 우리 준비 좀 제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폴란드 군대가 막 준비를 막 해. 막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이씨. 들어와. 이씨. 이래가지고 딱 맞췄는데 진짜 어디서 굴러먹던 그지 같은 애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이씨, 이거는 뭐 이길 수 있어. 야, 이거는 뭐 러시아가. 아휴, 쟤네들 진짜 내가 낯들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아휴, 저런 애들한테 털리냐. 아휴, 속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란드군이 똑같이 망구다의 전술로 개 털립니다. 이렇게 폴란드도 털렸어요. 이렇게 도시를 약탈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도시 약탈해가지고 약탈품 모아가지고 나눠야 되잖아. 또 역참제도로 싣고 가는 거야. 우르르 해가지고 싣고 간 다음에 역참제도에서 말 바꿔가지고 또 우르르 싣고 가고 속도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내 아들을 군대 보내놨더니 폴란드를 털어가지고 약탈품을 보냈어.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짱이야. 막 군대 장난 아니야. 역시 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기는 점점 올라갑니다. 폴란드를 턴 다음에 헝가리를 털어요. 엄청 빠르죠? 헝가리를 터는데 이 헝가리는 나름 몽골군한테 기습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 어마어마한 몽골군의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밤에 막 친 거야. 얘네들은 안 보이니까,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화살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헝가리 애들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아는 지형이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 턴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군이 약간 밀렸어. 약간 밀렸는데 이때 수부타이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서 본진을 칠 테니 앞에서 병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자, 근데 헝가리 군대는 이걸 예상하고 있었어. 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몽골 군대는 초원에 있던 유목민들이니까 우리가 초원에서 마주쳐봐야 절대 좋을 게 없다. 우리는 얘네들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평원에다가 헝가리 군대가 있고요. 겉에다가 마차를 막 세워놓은 거예요. 수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겉에 이렇게 마차로 뺑 둘러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아군도 지키면서 밖에 있는 이 몽골군들을 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완벽했어. 그래서 예상대로 몽골군들이 이를 둥글게 에워쌉니다. 에워싼 건 좋았는데 나는 유목민들이 공성무기를 쓸 줄은 몰랐지. 겉에가 마차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화약을 집어 던져. 불구덩이를 막 만들어 버립니다. 가운데를. 공성 무기 막 집어 던져. 마차 막 부수고 가운데에 막 불을 던져.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하는 거야. 얘네들이 막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혼비백산한 거야. 그러니까 헝가리 군대가 이제 한쪽에서 살아보겠다고 필사적으로 이걸 뚫은 거예요. 몽골 군대를.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걸 뚫어가지고 겉에 둘러싸고 있는 몽골군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막 쏟아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몽골군이 진영이 흐트러지면서 이 헝가리 군들에게 길을 터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지. 이 정신없는 헝가리 군대들이 이렇게 각자 빠져나가니까 각계 전투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긴 어디예요? 평원이에요. 우리가 잘 싸우는 평원이에요. 헝가리 군대는 평원에서 몽골 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싹 다 털렸어요. 이때 헝가리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거나 납치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를 기리는 모희 기념비가 지금 아직도 헝가리에 있어요. 자, 이렇게 헝가리를 쿨하게 털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막 진군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까지 털리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신의 재앙이라 불리는 이 메뚜기 떼들이 우르르 오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빈도 이제 막 우리도 이제 털리나? 아씨 도망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몽골군들이 싹 다 철수해버렸어. 어리둥절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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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몽골군들은 자신들의 칸이 사망하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몽골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빈을 치려고 했을 때가 2대 대칸이었던 오고타이가 사망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살아남았어. 대칸이 서거하면 모든 몽골군들은 다시 몽골로 돌아와서 다음 칸을 선출하기 위해서 부족회의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다 모든 몽골군이 다 빠졌던 거예요. 근데 유럽인들은 이걸 자기들이 잘해서 우리의 패기에 도망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칸이 죽어서 그랬어요. 칸이 안 죽었으면 아마 다 털렸을지도 몰라요. 이때부터 이 몽골군한테 털렸던 약간 아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쪽이 지금 동유럽이 된 거고 아예 이제 침입받지 않았던 완전 서양의 그것 날것의 그대로인 것들은 이제 서유럽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게 2대 오고타이 칸이 사망한 뒤에 다음 칸은 몽게 칸이 선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원정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컨텐츠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예요.